허리가 아픈 것도 아닌데 굉장히 많은 숫자에서 청소년기 특발성 측만증이 진단이 됩니다. 따라서 조기에 빨리 진단하는 게 중요한데, 안녕하세요. 참포도나무병원 이동엽 원장입니다. 철기를 쫙 깔았네요. 저희 은어인데요, 나사 못을 아주 장구간 측만증 수술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 사진을 보면서 척추 측만증과 척추 측만증 수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럼요. 있습니다. 척추는 1, 2, 3, 4, 5형으로 척추가 휘어지는 유형에 따라서 나누는데요. 척추 측만증 1형, 척추의 위아래 두 군데가 모두 휜 유형이고요. 2형은 위아래 두 군데가 모두 휘었는데 위가 더 휘어져 있는 경우고, 3형은 흉추만 휜 경우, 4형은 척추가 전체적으로 길게 C자 형태로 휘는 유형, 5형은 이제 가슴부터 흉추까지 두 군데가 휘어 있는 경우입니다. 사진 속 척추는 이제 2형이죠. 그래서 위아래 두 군데가 모두 휘었지만 위 각도가 한 52도, 아래가 한 30도 정도로 위가 더 많이 휘어져 있는 측만증 유형입니다. 척추가 휜다, 즉 측만이 오는 거죠. 측만이 오는 데는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척추 노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퇴행성 측만증도 있습니다. 또 희귀 질환으로 발생하는 선천성 측만증, 그 다음에 신경근육성 측만증, 비뚤어진 자세로 발생하는 2차성 측만증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척추 측만증 환자의 80%는 원인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어려운 용어인데 특발적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idiopathic 이라고 하는데요, 특발적이다, 즉 원인이 너무 많아서 예측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특발성 측만증인 경우가 80% 이상이에요. 이 특발성 측만증은 키가 급격히 자라나는 특히 10대 청소년기에 주로 발생해요. 네, 그 앞에 사진처럼 한 50도 이상 척추가 휘어진 경우에는 통증으로 알 수가 있고 외관으로 알 수도 있죠. 하지만 이제 그 전에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 경우라든지 그런 경우는 이제 집에서 처음부터 딱 예민하게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신발굽이 뭐 한쪽만 닳는다든지, 또는 상의가 한쪽만 내려간다든지 삐뚤어져 보인다든지, 뒤에서 봤을 때 날개뼈 한쪽이 이렇게 튀어나와 보인다든지 무너진다든지, 또 양쪽 어깨 높이가 이게 좀 삐뚤어져서 좀 심해져 있는 경우는 척추 측만증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판단하기는 외관상으로는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척추 측만증이 의심된다면 가능하시면 쉽게 찍을 수 있는 엑스레이 전문가들을 만나서 검사해 보시면 됩니다. 물론 홀 스파인 엑스레이라고 전체 척추를 보는 엑스레이를 찍으셔야지, 가슴 일부만 찍는다든지 배 일부만 찍는 것들은 별로 의미가 없고요. 전체 척추를 찍는 홀 스파인 엑스레이를 찍으시면 됩니다. 물론 병의원 중에서 홀 스파인 엑스레이를 찍을 수가 없는 작은 엑스레이만 갖고 있는 의원도 계세요. 그런 데는 이제 가지 마시고요. 좀 전문성이 있는 병원 가시면 충분히 홀 스파인 엑스레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죠. 척추 측만증이라고 해서 모두 수술적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경우는 아닙니다. 제일 심하게 기운 두 뼈를 기준으로 상단과 하단의 뼈의 각도를 재어서 이 휜 각도가 심하지만 않으면 주기적으로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서 정기적인 경과를 보고 보조기 착용, 재활 치료 같은 걸로 측만증이 진행되는 것을 늦출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 환자분처럼 척추 측만의 각도가 너무 크다면 척추 측만증이 더 진행될 시에 수술적 치료가 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전 세계적으로 측만 각도가 40도 정도 넘어가면 꼭 수술을 하라고 돼 있고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한 30도만 넘어가도 후보에 들어간다, 그러면서 짧게 미리미리 좀 어릴 때부터 짧은 마디 고정을 하면서 조기에 하는 추세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이 측만증은 전 세계적으로 완벽한 컨센서스가 다 확립이 된
개념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조금 수술을 빨리 하셔라, 이 각도에 해라, 아니면 좀 기다려라,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아이가 이제 자라나기 때문에 아이 자라나는 거에 따라서 언제 좀 하자,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물론 내부 장기가 뒤틀린다든지 호흡 부전이 오고 손상이 있다고 의심이 되면 당연히 이제 수술을 하셔야겠죠. 척추 측만증 수술은 척추 마디마디 사이 뼈 마디 한 마디 한 마디에 나사못을 박게 되죠. 나사를 박아서 정상적인 형태로 만들어주고 긴 봉으로 교정을 하면서 고관절 같은 데서 자가뼈를 이식을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되죠. 네, 만약 자세 문제로 생긴 2차성 측만증이라면 허리 통증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허리를 비틀어서 생기는 측만증이기 때문에 자세를 교정하고 생활 습관을 교정하고 측만증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80% 이상인 흑발성 측만증의 경우에는 보조기를 대부분 권하죠. 그래서 보조기를 착용해 주셔야지 교정이 되는 경우가 더 많고요. 보조기도 두 가지가 있어요. 낮에 차는 보조기가 있고 자면서 착용하는 보조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저 보조기를 또 잘 안 합니다. 불편하기 때문에 또 갑옷같이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참 애들하고 많이 싸우게 되고 보조기도 아이들이 자라남에 따라서 AS 하듯이 계속 교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측만증 보조기는 보통 몇 년을 또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성장이 멈출 때까지는 보통 한 20대 초반까지도 하는 경우가 있어서 몇 년에 걸쳐서 다시 재제작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측만증이 있는 아이들은 각도가 특히 40도 이상 돼버리면 수술을 하는 것이 원칙이 맞고요. 보통 한 20도에서 40도 사이는 적극적인 운동, 필라테스라든지 또는 보조기, 신발, 그래서 비수술적 재활적 개념의 적극적인 치료를 꼭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인생을 살면서 전생에 동안 청소년기에 한번 심하게 휘고 그 다음에 한 장년층에 또 한번 확 휘거든요. 그래서 척추 측만증이 한번 진단이 되면 평생 관리를 하셔야 되는 병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어쨌든 저는 이 측만증을 보통 아이들이 학교에서 폐렴 검사나 건강 검진을 할 때 그냥 가슴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허리가 휘어서 진단되는 경우 있거든요. 이건 무증상이죠, 그죠? 허리가 아픈 것도 아닌데 굉장히 많은 숫자에서 청소년기 특발성 측만증이 진단이 됩니다. 따라서 조기에 빨리 진단하는 게 중요한데 사진 찍기 전에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엄마는 딸을, 아빠는 아들을 데리고 목욕탕 가세요. 아이들이 전신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부모님이. 그래서 삐뚤어진 데가 있나, 어깨 라인 어떤지, 또는 갈비뼈 라인, 그 다음에 날개뼈가 튀어나오지 않았는지 숙여보라 그러고 제껴보라 그러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이 부모님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진단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측만증 수술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이렇게 철길 깔듯이 쫙 나사못으로 허리가 잘 펴졌던, 그래서 보시기는 좀 무서울 수 있지만 수술을 해서 수술은 잘 된 것 같고요. 수술을 하고 나서도 근육통이나 또는 인대통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저 나사못을 다 빼진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근육이 보강이 되도록, 즉 이가 안 좋으면 잇몸이 튼튼해야 되는 것처럼 척추가 안 좋아서 교정이 됐으면 주변 근육을 키울 수 있는 운동 반드시 중요합니다. 오늘은 사진을 통해서 척추 측만증과 척추 측만증 수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척추 측만증은 방치할 경우에 정말 더 심해집니다. 1년 만에 10도, 20도, 30도 막 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의심이 된다면 병원에 꼭 내원하셔서, 저는 좀 전문화된 병원 가시기를 권합니다. 그래서 척추 전문가들을 만나서 검사를 꼭 하셔야 되고요. 굳이 MRI 안 찍으셔도 되거든요. 홀 스파인 엑스레이 찍으시면 되고, 또 특발성 측만증의 경우에 운동이나 마사지만으로 교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특발성 측만증을 앓고 있다면 반드시 척추 전문가랑 상의해서 재활을 처방을 받아가지고 교정을 하고 또 운동하는 것을 권합니다. 지금까지 참포더 나우병원의 이동엽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